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 중 하나인 의료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이 들면 병원비가 제일 무섭더라.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데 가면 돈이 나가고 그게 반복되니까 통장이 자꾸 줄어드는 게 보여.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건강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520만 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인 180만 원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70대 후반부터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후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먼저 왜 노후 의료비 준비가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6세로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만큼 건강을 관리하는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60도대만 되어도 노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60도대는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에 이상 신호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환들이 한번 생기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몇 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평균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 약 33회로 전체 국민 평균 17회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1인당 의료비 지출도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큰 걱정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 병실료가 나옵니다. 4인실이나 6인실 같은 일반 병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 병실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병실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몇만 원씩 나가는 비용이 쌓이면 부담이 됩니다. 또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는 경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3060%에 달합니다.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거의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실 때 생활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료비도 반드시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의 2030% 정도를 의료비로 예상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40만 원에서 60도만 원 정도는 따로 생각해 두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지내시면 의료비가 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의료비 준비를 하려고 해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이름도 비슷하고 종류도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먼저 건강보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갈 때 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통 치료비의 5,090%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걸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병원 진료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되지만 큰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을 하면 본인부담금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십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민간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건강보험에서 70만 원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30만 원 중 일부를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모든 걸 다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보장 한도가 있고 보장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실손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70대 후반이나 80대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에 오래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고민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으면 목돈을 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처럼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진단금으로 일시에 큰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치료비로 쓸 수도 있고 생활비나 간병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2023년 암통계 자료에 따르면 암 치료는 평균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목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암보험도 나이가 들수록 가입하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은데 이미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은 새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으십니다. 간병보험은 치매나 중풍처럼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병보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험료가 만만치 않고 보장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런 보험을 다 가입해야 하나? 하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이고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까지 다 가입하면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매달 이런 고정 지출이 나가는 건 부담이 크죠. 그래서 보험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에만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이 만능은 아닙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안경, 건강기능식품 같은 건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원비도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별도로 현금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준비는 보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을 따로 모아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의료비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건강보험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에 따르면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암검진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괜찮은데 굳이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고 미루시는데요.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반대로 병이 진행되고 나서 발견하면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 정기검진은 꼭 챙기시는 게 의료비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또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른데 보통 8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15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병원비로 본인이 낸 돈이 150만 원을 넘으면 그 이후에는 병원비를 안 내도 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의료급여 제도를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조건에 해당하시면 병원비를 거의 안 내도 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을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만 해두고 실제로 보장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어떤 항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가 기본인데 보장 한도가 얼마인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 1회당 몇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년에 보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게 부담되신다면 보장 내용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 비율을 높이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특약을 빼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다만 실손보험을 해지하시는 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번 해지하면 나중에 다시 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재가입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세 번째,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마련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노후 자금 설계 연구에 따르면 노후 의료비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으시면 적게 준비하셔도 되고 만성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면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돈은 일반 생활비와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의료비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이 돈은 의료비로만 쓴다고 정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 예금보다는 자유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나 CMA 같은 상품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생계가 어려우면 정부에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치매나 중풍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비,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이시면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틀니, 임플란트, 백내장 수술 같은 노인성 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의료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 약값을 절약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달 약값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드셔야 하니까 비용이 계속 누적됩니다. 약값을 절약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제네릭 의약품을 요청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약과 성분이 똑같은데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효과는 같으니까 굳이 비싼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번에 여러 달치를 처방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한 달치를 처방받으시는데 만성질환은 장기간 복용하는 거니까 23개월치를 한 번에 처방받으시면 병원 방문 횟수도 줄고 약값도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다가 남은 게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드세요. 많은 분들이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약은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비용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건강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세요. 의료비를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아프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만성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는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고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실명, 심부전, 족부괴사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식습관과 운동으로 혈당을 관리하시면 당뇨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나중에 의료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권장 지침에 따르면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고 싱겁게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하세요. 같은 치료를 받아도 병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병원은 진료비가 비쌉니다. 3차 병원 같은 대형 병원은 진찰료도 비싸고 대기 시간도 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가벼운 질환이나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경제적입니다. 또 응급실은 정말 응급 상황에만 이용하세요. 응급실 진료비는 일반 진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시다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응급 상황이 아니면 다음 날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시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받으시면 꼭 약국에서 약을 받으세요.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으시는 것보다 약국에서 받으시는 게 조금 저렴합니다. 또 여러 약국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약도 약국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8번째, 민간보험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보장 내용을 점검해 보시고 새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나이가 드신 후에 새로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또 기존 질환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거부되거나 해당 질환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권유한다고 무조건 가입하시지 마시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일시납 보험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9번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의료비 걱정을 혼자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솔직하게 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비 준비 상황, 혹시 큰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나중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도 미리 의논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을 건지, 요양원에 들어갈 건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등을 가족들과 함께 계획해 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비,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출이 적정한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안 먹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사시는 건 아닌지, 중복된 검사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고 활용하세요. 오늘 노후 의료비 대비 전략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의료비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장기 요양비 등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보셨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는 전체 국민 평균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준비는 보험과 현금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민간보험도 도움이 되지만 현금으로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권장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노인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에서도 강조하듯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과 약국을 현명하게 이용하시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피하세요. 제네릭 의약품을 활용하시고 동네 병원을 먼저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노후에 의료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하고 미루시다가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